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의사 곽경훈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역시 또 휴가지에서 우리가 접하기 쉬운 혹은 나들이를 갔을 때 접하기 쉬운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응급 상황은 바로 곤충, 그 중에서도 특히 말벌이나 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은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인류와 함께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곤충인데, 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벌이든 아니면 꿀벌이든 습하고 더운 계절이 되면 활동성이 증가하고 공격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벌은 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벌이 위협을 받게 되면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데, 물론 꿀벌과 말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꿀벌은 아주 심하게 자극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봉업자들이 벌통에 꿀을 따러 갈 때도 생각보다 꿀벌이 맹렬하게 공격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말벌은 육식성의 그런 동물이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말벌은 사람이 굳이 아주 심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말벌이 위협을 느끼면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꿀벌이 침을 쏜다는 것은 아주 이제 자기한테도 해로운 행동이거든요. 꿀벌은 침을 쏘면 자기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꿀벌의 침에는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어서 꿀벌의 침은 상체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 박힌 침 때문에 꿀벌도 내장기관에 손상을 입어서 꿀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꿀벌이 침을 쏜다는 거는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공격자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어수단 같은 거거든요. 또 말벌, 땅벌, 장수말벌 이런 벌들의 침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말벌이나 장수왕벌, 땅벌은 침을 쏜다고 해도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벌이나 땅벌은 조금만 원래 또 육식성이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곤충이라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바로 침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에 쏘이게 되면 물론 꿀벌이든 말벌이든 장수말벌이든 땅벌이든 그 침을 쏘았을 때 있는 독 자체의 양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 쏘인다면요. 다만 그 벌 독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쇼크 증상으로 사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말벌은 독성이 꿀벌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40번, 50번 정도 쏘이게 되면 벌의 독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분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벌이나 장수말벌, 땅벌에 자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들이 할 때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주 강한 냄새를 지닌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말벌이나 땅벌, 장수말벌 같은 종류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 그런 말벌이나 장수말벌, 땅벌을 자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을 때 말벌이나 장수말벌, 땅벌이 더 센 공격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벌이나 장수말벌, 땅벌은 혼자 있을 때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벌통 주변에 다가가면 아주 맹렬한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벌, 장수말벌, 땅벌의 집은 대개는 오래된 나무 혹은 무덤, 그 다음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가옥 이런 곳에 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들이 할 때 특히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나들이 할 때 의도치 않게 등산 도중에 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말벌이나 땅벌의 집을 건드리게 되면 말벌이나 땅벌은 포식자가 자기 집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천적이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말벌이나 땅벌들이 다 나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벌이나 땅벌도 한 번 쏘이는 것으로는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 생명이 위험하지 않지만 40번에서 50번 이상 쏘이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가 벌집을 건드렸을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들이를 할 때 수풀이라든지 혹은 방치된 무덤이라든지 오래된 나무라든지 또 방치된 가옥 같은 주변을 갈 때는
혹시 말벌이나 땅벌, 장수말벌의 집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그런 곳을 방문할 때에는 어른들이 먼저 가서 그런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좋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위험을 봤을 때 스스로 그런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말벌, 땅벌, 장수말벌의 서식지를 발견하신다면 그때는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해서 그 위험을 제거해 드립니다. 절대 F킬러 가지고 가서 그 말벌집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사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벌에 쏘였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꿀벌에 쏘였을 때는 독침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꿀벌의 침은 끝에 이제 약간 휘어져 있어가지고 박히면 저절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꿀벌의 침을 물론 제거할 때는 핀셋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은 역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 역시 응급실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벌이나 땅벌 혹은 장수말벌에는 침이 피부에 박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빨리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벌에 쏘이게 되면은 가장 이제 물론 감염의 위험성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생명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 반응은 물론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은 피부가 가렵고 부어오르는 것에 그치지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눈이나 입술이 붓는 혈관신경성 부종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혈압이 떨어지고 기도가 부어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데, 이런 아나필락틱 쇼크는 벌이나 말벌, 장수말벌의 침에 쏘이자 말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30분에서 1시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의 침에 쏘이고 난 뒤에 단순 가려움증이 아니라 어지럽고 눈과 입술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을 살펴보면, 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들이 할 때 어두운 색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지나치게 냄새가 강한 화장품과 향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수말벌, 땅벌, 꿀벌이 아닌 말벌 종류의 이런 벌들은 자기들의 서식지를 위협당했을 때 아주 맹렬한 공격성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나들이 했을 때는 인근의 숲을, 오래된 나무, 방치된 가옥, 그 다음에 무덤, 이런 곳에 혹시는 말벌, 땅벌, 장수말벌의 서식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만약 그런 서식지를 발견한다면 거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절대 그 서식지를 개인이 제거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꿀벌이나 말벌의 침에 어쩔 수 없이 쏘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 두세 번 쏘이는 것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꿀벌의 경우에는 핀셋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벌침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되고, 말벌이나 장수말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지 않으므로 역시 깨끗한 물로 씻고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도 단순 가려움증이 아니라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입술과 눈 주변의 얇은 피부가 부어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아나필락틱 쇼크로 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차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셔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여름철에 야외 활동을 했을 때 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